1600만 경인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탐정의 시선으로 경인 지역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 편의 경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이해서 경인 지역 지방의회를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지방의회. 어디까지 왔니? 자, 지방의회. 올해로 30살이 됐는데요. 사람 나이 30살이면 뭐 독립도 하고 돈도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나이인데 과연 우리 지방의회는 어땠을까요? 시민들한테 효자일지 불효자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희 OBS 경인TV에서 직접 경인 지역 시민들에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요, 이 지방의회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선 경기도 의원 그리고 강원모 인천시 부의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현우 고양시의원 또 강내경 부천시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네. 두 분, 민주당 두 분. 네. 여기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인 지역 시민들 총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인식조사 요약 보고서 내용인데요. 자, 이번에 OBS에서 돈을 좀 썼어요. 항목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요거 물어봤네요, 장원 씨. 네, 자, 설문조사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서 네.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 인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름은 모르지만 활동은 들어봤다. 18.8%가 나왔고요. 자, 이름도 알고 있고 활동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다. 13.4%가 나왔습니다. 네. 자, 나머지 전혀 알지 못한다. 67.8%입니다. 예, 과반 이상이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네. 대답을 한 겁니다. 특히 시민의 67.8%가 지방의회 의원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충격적인데 해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름을 모른답니다, 강원모 의원님. 네, 꼭 추궁을 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 설문 결과가 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의원의 인지도의 네. 역할을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인지도의 문제라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데 만일에 활동의 문제라 그러면 이건 정말 의원들도 좀 그렇죠, 문제점으로 맞습니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도 역시 저도 저희 지역구의 지방의회 의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필이면 공교롭게 어제 예. 제가 이제 안경을 맞추는 곳에 가서 아하. 요즘에 저희가 이제 열심히 좀 받아야 되는 입당원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숙제가 있어요. 당에서 내린 숙제가 있어서 그걸 네. 해결하러 이제 갔는데 상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시도의원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시의원 하나 없애든 도의원 하나 없애든 뭐든 좀 없애지 왜 다 있냐 물어보길래 뭐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경원에서 그렇게 하던가. 그렇죠. 의원님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왜 도의원, 시의원이 다 누가 있어야 봐도 하는 것 되느냐. 같아요. 그게 직접 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되게 무서운 안경점이네요. 거기 거침없는 얘기가 막 나오네요. 제가 좀 제사를 깎았네요. 어쨌든 어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거 내일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해 말아야 해 이런 고민을 좀 할 정도로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는구나. 우리의 역할이 되게 부족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구나. 그래요. 지방의회에는 이 기초의원이 있고 광역의원이 있고 한 의원 없애라. 둘 다 있을 필요 있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면 저 역시 이거를 광역의원,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시의원한테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우리 남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 어떻게 구별되고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구별이 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번호 아는 의원님한테 그렇죠. 연락을 그냥 친한 바로 사람한테 하시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왠지 보면 시의원님보다는 도의원한테 얘기하면 더 나을 것 같고 네. 도의원보다는 국회의원한테 연락이 가능하면 국회의원을 찾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세 보이잖아요. 예, 세 보이잖아요. 네. 민원을 받을 때 어떤 민원이냐면 네. 우리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소리가 내려온다. 오소리를 좀 잡아달라. 이런 민원부터 쓰레기통을 안 버린다. 쓰레기통을 좀 빨리 비워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분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아하.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시의원의 일, 도의원의 일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으시니까 또 사실 뭐 구별이 굳이 필요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하고 그게 뭐 위임된 사무 자체 다른가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예산을 예산에 하고, 대해서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광역의원이니까요. 잘 편성이 되고 잘 쓰여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고양시 그리고 부천시의 예산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의회 의원분들은 실제적으로 누가 있는지 잘 뽑아놓고도 잘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지방의회 인지도, 의원의 인지도는 사건이 터져야지만 알 수 있다. 막 그 말씀도 있고 그때 가장 관심이 많다. 그리고 76%가 그런 편이다라고 했는데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인식이 또 어떤지 또 인지도를 또 높이려고 할 때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를 네. 보도가 될 때 사실 저도 관심이 많이 가져주시는 건 맞는데 가슴도 좀 저희는 쓰리거든요. 그렇죠. 속상하죠. 근데 사건 사고를 보도를 하세요. 네, 지방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지상파나 종편에 8시 뉴스, 9시 뉴스에 나온 경우는 제 기억엔 없거든요. 저도 뭐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본 적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항상 8시,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나와요. 네. 의원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것처럼 나와서 맞습니다. 알고 보면 지방의원이고. 예. 네. 그리고 해외 연수 가서 이런 사고 쳤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외 들었습니다. 연수에서 사고도 좀 많이 치시기도 하나요? 예. 국회의원은 300명이에요. 300명 중에 예컨대 확률적으로 10%가 사고를 친다고 가정을 했을 네. 경우에 30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방의원은 그보다 몇십 배 더 그렇죠. 인구가 많죠. 훨씬 근데 거기에 많죠. 10%가 매일 한 명씩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하면 거의 무용론이 나올 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거. 결론은 이상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요. 본인만 안 걸리면 된다. 예, 좋습니다. 좋은 일 하면 안 실어주잖아요. 중앙에서 잘 된 거 보도가 될 때는 또 우리는 쏙 빼. 빠지죠. 쏙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도 없는 존재이지만 나쁜 게 나올 때는 또 1순위로 네, 더 맞습니다. 올라가고 부각이 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경마 저널리즘이라고 할 정도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우후죽순으로 다 그렇죠. 보도가 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조차도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있던 거 다 물려서 보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좀 지방의회만을 좀 돋보이게 하거나 지방의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비중 있게 다뤄줄 수 있는 해줘야 부분은 되는데. 다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OBS가 엄청 잘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저희 OBS는 합니다. 네.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네. 아니 저는 굉장히 공감됩니다. 네. 제가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네. 개그맨들이 그렇거든요. 매년 방송사 다 합치면 1,몇백 명이 뽑힙니다. 네. 연예인 중에 제일 많아요. 근데 기사화되는 건 결혼 아니면 구속이거든요. 네.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이 언론에 실려서 개그맨들도 그런 식으로 인식이 안 좋을 때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언론의 문제. 아하. 이거 좀 이렇게 저는 그런 의제를 좀 많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이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 언론이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매체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요. 하는데 사실은 보도가 시민들에까지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보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언론 문제가 이 문제하고 좀 같이 연결돼서 지역 언론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네. 그 문제가 반드시 좀 같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OBS는 지방의회를 사랑합니다. 막저막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대부분 국회의원을 많이 떠올립니다. 지방의회 의원 인지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시민들 또 주민들한테 인지도가 올라가는지 요거를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원 씨? 네. 자, 먼저 1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를 차지한 내용인데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가 1위였습니다. 야. 두 번째는 23.5%를 차지한 지역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을 때 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자, 3위가 이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지역 활동을 할 때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지역의 호재가 네. 이 지역의회 의원들로부터 발생이 됐을 때 뭐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온다던가 그러니까요. 좋은 개발 호재가 있을 때 이 시민들의 호감도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경험들은 아마 다들 좀 의원분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남원님, 이게 지금 소속당 선거에 이김에 기여했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네요. 2.8%밖에 안 돼요. 이 당 이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주민들 위해서 해달라. 이게 더 크네요. 당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주민들 참고해서. 위해서. 네. 제가 여기서도 토론 참여했던 것 같은데 재난 기본소득을 통과시켰던 그게 제일 큰 성과가 아니었나. 원포인트 재난 기본소득. 네, 그때 시장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아하. 제가 한번 지나가 보면 가게가 텅텅 비어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좀 많이는 받았는데 안 되면 붙이고 가야죠. 내가 통과시켰다고. 많은 이렇게. 칭찬을 이재명 지사께서 다 가져가셔가지고 기분 나쁘시다. 혼자 공을 다 해먹었다. 예, 안타까움이 마음이 통과는 광역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 해줬는데 자치단체장이 다 해먹었 이런 뜻이네. 예, 살짝. 그런데 실제로 국회 정부랑 똑같습니다. 지방의회도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도의회에 오케이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칭찬 받으셔야 돼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니 다 그냥 지사님대로 가서 근데 이거를 좀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을 시켜주셔야지 지역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도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 의원님은 고양시 의원이시고 곽 의원님은 부천시 의원이시고 그러면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GTX 때문에 이번에 희비가 좀 엇갈리셨겠네. 어때요? 지역 분위기가 그죠? 지금 부천시 좀 칭찬 좀 받습니까? 부천시는 부천시장이 시장님이 또 칭찬받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의원들의 시장 하세요 그냥 도지사 되세요.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의 조명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도지사 아니면 시장이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하거나 뭐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특히 지역구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합니까? 공무원들을 좀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괴롭힌다라는 의미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지속적인 미팅과 그런 합리적으로 좀 설득하는 과정을 어느 만큼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냐 반영이 되지 않느냐의 그 확률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괴롭힌다고 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좀 미팅을 조금 과장하면 거의 매일 한다는 이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게끔 하는 게 사실 지방의원이 얘기하는 예산 확보 방법인데 이제 국회처럼 뭐 쪽지 예산 그런 건 사실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민분들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이요. 주민들한테 소통할 때 가장 이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지방의회라고 봅니다. 자, 질문 좀 드려볼게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 동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네 행사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당선되고서 그때는 이제 의욕이 좀 충만할 때니까 행사는 다 이제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분들이 진짜 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보이면 소통이 하는 거냐? 그거는 사실 뒤돌아서 생각하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나를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거가 어떤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뭐 이익 단체 이런 데서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주장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는 의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최대한 많이 만나서 내 상임위가 아니고 내가 꼭 아니어도 좀 가서 들어보고 한 뭐 그런 노력들이 결국 소통의 그 진정한 방법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 소통의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하가 그런 데는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뭐 조기 축구회가 모든 행사 다 갈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정말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기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네, 의제 활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은 잘 가실 것 같아요. 어디든. 제가 봤을 때는 온갖 행사 다 가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람의 시간은 24시간을 유한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애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죠. 네. 그거를 지역 행사에 더 많이 할애를 하게 되면 집행부 뭐 조례나 그다음에 뭐 예산 심사나 그런 것들의 시간 할애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인 이상.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행사에 많이 다니는 게 의정 활동 잘하는 건가? 퀘스천 마크가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로 주민분들은 이제 많이 보이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셔도 놀고 있진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6.2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심한 내홍을 겪고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 내부 갈등이 이명박 대통령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처럼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서울시장을 할 때 기초의회나 이쪽은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는 위헌인지를 모르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정당 공천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문조사 저희가 했거든요. 시민들 중에는 정당 공천 반대가 60%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다 여쭤볼게요. 남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좋아요? 저는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이 좀 맞지 필요하다?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생선찌개를 먹어도 생선의 원산지를 다 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자격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사실 개인이 이런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많은 홍보물을 받아보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당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도덕성과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그 시민들한테 우리 후보를 내보이는 것이 저는 정당 정치에서 마땅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당에서 합니다.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일에 안 된다면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후보로 나오니 그나마 정당을 믿고 찍는 거고 나중에 이분이 어떤 후보의 어떤 뭐 문제점이 있어도 정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전부 그러니까 아무런 정당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변별력도 없지만 이게 좀 어떤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육감 선거만 하더라도 지금 정당하고 무관하게 선거를 하는데 오히려 교육감 선거가 진짜로 깜깜이 선거인 경우가 많거든요. 몰라요. 진보 계열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계열이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막 찍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 식으로 모든 지방선거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로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좋은데 뭐 공천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안 했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왜 지방의회만 이런 논란에 휩싸여야 되는가? 이게 고양시만 보면 고양시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시장이고 고양시라는 나라의 국회의원이 시의원이거든요. 시의원들이죠.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정당 공천이 괜찮고 지방의원은 안 된다. 이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당이라는 게 사실 파티,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을 눈치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잣대는 국회의원 이번에 대선도 앞두고 있지만 거기에 다 대입을 시켜야 되는 꼴이 되니 그렇게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지금 아직까지도 정당 정치로 해야 된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곽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이름표를 제가 죄송해요. 곽 의원님. 곽 의원님. 그러니까 진행자도 인지도가 저렇게 낮은데 시민분들이 어떻게 다 인지를 하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곽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안 보고 정당의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원하는 방향의 일들을 우리가 잘하면 되는 문제인 거지. 가장 중요하겠죠. 정당의 공천의 눈치와 이거와는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논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 국회의원들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인식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수직적이지만 협조적인 관계다라는 답변이 37.9%였고요. 수직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다라는 답변이 31.9%로 나왔습니다. 이야.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원님 이거 어떻게 느끼십니까?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가 이제 뭐 그 역할의 분담이지 위계의 관계는 아닌 거는 다들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부르면 가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니 뭐 제가 약속 있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지금. 힘의 균형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사실 중앙 권력이 한 80, 90이라면 지방 권력은 아직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방 권력은 중앙 권력에 굉장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잘 알지만 지금 의원들 저 공무원들 그냥 국비 확보하고 그 뭐 저 시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합니까? 맞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사실 그게 모든 권한들이 지금 이 중앙에 몰려 있다 보니까 중앙 그 의원의 역할이지만 중앙의원과 그 지방의원의 관계도 당연히 그런 관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 문화적으로도 좀 연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의 뭐 우리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뭐 가방 못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가방 못지, 이 표준말이 뭐죠? 일본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면은 전반적인 문화의 수준은 과거하고 틀리게 좀 약간 개선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지역위원장의 지역 국회의원의 그 의견도 수렴이 되긴 하지만 원 오브 댐 지금은 그래서 가장 많은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원 간 상호 간 평가가 저희가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시스템이 갖춰가면서 옛날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직적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옛날에 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는 좀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마인드의 차이라고 봐요. 시스템 잘못이 없어요. 그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수직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설문에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평적이라는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의 마인드에 문제를 걸지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밑에 이제 기초의원들한테 그런 수직적으로 걸 행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접근을 하는 당협위원장에 있는 구성원은 수직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라고 답할 그렇게 것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고양시는 괜찮습니까? 저희는 아주 선진화돼 있는 고양시. 잠깐 좀 뻔했던 것 같아. 아주 이번에 편집을 제가 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근데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는 수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을 하는 관계에서는 협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약간 이제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이런 단어들로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공천을 받을 때는 당연히 뭔가 공천을 받는 뭔가의 관계 설정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잖아요. 공천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협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요. 맞습니다. 자, 경인 지역의 핫한 이슈를 살펴보는 또 탐정의 선으로 보는 시간이었죠. TMI 토크 편의 경인. 자, 이번 시간에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다 깊이감 있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식 의원, 사퇴 받아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휴대폰도 하나 바꿀 때 엄청난 설득이 필요한데 빌딩을 사러 가려고 하다가 농지로 바꾼다? 잠깐만요. 휴대폰 뒤 2개 정도, 3개 정도가 없는데. A사, S사 정도 나눠졌잖아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그 회사들이고 IAS가 그 흔히 말하는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쓰던 것과 아니면 바꾼데 OS입니다. IS는 이슬람 국가고요. OS. iOS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실수했었죠. 스포츠카 사러 갔다가 경운기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OBS